부산 최고의 재벌 김준호 회장이 평생 찾아 헤맸던 동생. 35년 전 태풍이 휩쓸고 간 그날 밤 5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공채 면접장에 나타난 한 청년을 보고 김 회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청년의 습관,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35년 전 잃어버린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마린시티 최상층에 위치한 김준호 회장의 집무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습니다. 62세의 김준호 회장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은색 액자가 들려 있습니다. 액자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5살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잘 지내니? 형이 꼭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3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김준호는 액자를 책상 위 제자리에 놓고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동양해운그룹의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생의 사진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55세의 정기호 비서실장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호는 김준호와 20년을 함께한 오랜 신복입니다. 그는 회장의 아침 의식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으시고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호가 차분히 보고합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깁니다. 올해 공채 지원자들 수준은 어떤가?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파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정기호가 대답합니다. 김준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고 부산 앞바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35년이 지났군. 민수가 살아있다면 이제 40이 되었겠지. 정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회장의 이런 독백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1988년 그날의 사건은 김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실종자 찾기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오래된 실종 사건들을 재조사한다고. 김준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야지. 내가 포기하면 누가 민수를 기억하겠나. 집무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준호는 다시 동생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5살 민수의 해맑은 웃음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호야, 혹시 민수가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정기호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하겠지만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것들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김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민수는 왼손잡이였어. 그리고 생선을 절대 먹지 않았지. 특히 고등어는 냄새만 맡아도 도망갔어.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죠.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멜로디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정기호가 덧붙입니다. 김준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집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천재라고 하셨지. 살아있다면 음악가가 되었을지도. 아침 햇살이 집무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오늘 면접 응시자 명단 좀 보자. 정기호가 파일을 건네며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 고아원 출신 지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스펙은 뛰어나지만 가족 사항란이 비어있더군요. 김준호는 파일을 받아들며 중얼거립니다. 고아원이라. 이 세상 어딘가의 민수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 동양해운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최종 면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준호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면접관석에 앉아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안내에 따라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섭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127번 박지민입니다. 김준호는 이력서를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봅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듭니다. 청년의 얼굴 윤곽, 눈매,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까지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시감이 밀려옵니다. 박지민 씨,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질문합니다. 박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해밀의 고아원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거의 없지만 항상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서 해양물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산, 고아원, 어린 시절 기억이 없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임원이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박지민의 대답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박 씨, 혹시 왼손잡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지민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왼손을 써왔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질문에 의아해하지만 김준호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박지민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대부분 잘 먹는 편인데 유독 생선만은 못 먹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김준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집니다. 다른 임원들이 놀라서 회장을 바라봅니다. 정기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준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괜찮네. 계속하지. 면접은 계속되지만 김준호는 더 이상 다른 질문들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박지민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모든 움직임,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35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기나 취미가 있으신가요? 인사팀장이 묻습니다. 박지민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저는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그걸 보고 재능이 있다고 하셨죠. 김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갑니다. 다른 임원들이 당황하지만 정기호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온 김준호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쉽니다. 정기호가 따라 나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호야, 저 청년 민수일 수도 있어. 정기호의 눈이 커집니다. 하지만 회장님, 너무 성급한 판단은 왼손잡이, 고등어를 못 먹는 것, 피아노를 혼자 치는 것, 모든 게 민수와 똑같아. 나이도 맞고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찾습니다. 5살 민수의 사진과 방금 본 박지민의 얼굴을 비교해봅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얼굴 윤곽에서 분명한 유사점이 보입니다. 일단 채용하게, 그리고 내 가까이에서 일하게 해줘. 김준호가 결정을 내립니다. 회장님, 혹시 실망하실 수도 알아.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3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일지도 모르잖아. 면접이 끝난 후 박지민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했어. 회장님이 왜 그런 질문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갑자기 나가시다니.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은 박지민은 동양해운그룹에 첫 출근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실 직속 전략기획팀에 배치됩니다. 박지민 씨, 환영합니다.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정기호입니다. 정기호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회장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박지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기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지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입니다. 그는 회장실로 들어가 김준호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박지민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김준호는 박지민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네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 김준호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비록 가족은 없었지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죠. 김준호의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민수라면 자신이 찾지 못하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와줘서 고맙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박지민이 나간 후 김준호는 정기호에게 지시합니다. 이 청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고아원 기록, 입양 기록, 모든 것을 확인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너무 기대하지 마시는 게.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김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산 앞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35년 전 그날, 태풍이 휩쓸고 간 바로 그 바다입니다. 한편 박지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갑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곧 회장실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정말 똑똑해요.
해운 업무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다니. 선배 직원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회장님이 유독 박지민 씨한테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말합니다. 박지민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김준호 회장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해. 왜 회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질까?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박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민은 신규 항로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신규 항로 개발은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박지민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합니다. 김준호는 박지민의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이 커집니다. 박지민이 마우스를 조작하는 모습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면서도 오른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정리하고 있어. 민수도 그랬지. 양손을 동시에 쓰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 발표가 끝난 후 김준호는 박지민에게 묻습니다. 박 대리, 자네 양손잡이인가? 박지민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양손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로 왼손을 쓰지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준호가 계속 묻습니다. 글쎄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고등어구이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동안 박지민은 고등어를 피해 다른 반찬만 먹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고등어 안 드세요? 오늘 것은 정말 신선한데. 동료가 권합니다. 박지민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냄새만 맡아도. 그때 갑자기 박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고등어 냄새의 구역질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기호는 즉시 김준호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박지민 대리가 고등어 냄새의 구역질을 했습니다. 정확히 민수 도련님과 같은 반응입니다. 김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정말인가? 그 정도로 심하게? 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고요. 김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립니다. 직원들의 장기자랑 시간에 박지민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연주하는 곡은 김준호가 어린 시절 민수에게 가르쳐준 자작곡입니다. 35년 전 가족들만 알던 멜로디가 박지민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기호가 재빨리 그를 부축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곡은 내가 민수에게만 가르쳐준 곡이야.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멜로디란 말이야. 무대 위에 박지민은 연주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김준호는 박지민을 조용히 불러냅니다. 박 대리, 방금 연주한 곡은 어디서 배웠나? 박지민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예요. 마치 누군가 불러준 것 같은데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곡에 가사도 있었나? 박지민의 눈이 흐려집니다. 네, 우리 민수 잘 자라라는 가사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죠? 제 이름은 지민인데 말이에요.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35년 전 잃어버린 동생 민수임이 확실합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5살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민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다음 날 김준호는 정기호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박지민의 DNA 샘플을 확보해 그리고 최고의 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가족과 비교 검사를 해봐.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일단 머리카락이나 컵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확실해지면 그때 정식으로 요청하지. 한편 박지민은 회사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준호 회장과 함께 있을 때면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박지민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꿈을 자주 꾸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가.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따뜻하고 큰 손이었는데. 그때 김준호가 야근하는 박지민을 보러 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너무 무리하지 말게.
박지민이 고개를 들어 김준호를 바라봅니다. 순간 어린 시절 꿈속에 그 따뜻한 손이 떠오릅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김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달까.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부산은 좁으니까. 1988년 부산. 그날의 기억. 1988년 8월 15일. 부산 해운대 해변. 김준호의 가족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27살의 청년 김준호는 5살 동생 민수와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형아, 더 크게 만들어요. 민수가 신나게 외칩니다. 그래, 우리 민수 성을 세상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주마. 김준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파라솔 아래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아버지 김성우 회장은 동양해운의 창업자로 이제 막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형을 정말 잘 따르네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준호가 민수를 얼마나 아끼는데 나보다 더 잘 돌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대요.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해요. 해변가 안전요원이 확성기로 외칩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인형이 없어졌어요. 꼬마 선장 인형. 김준호가 동생을 달랩니다. 민수야, 나중에 다시 찾자. 지금은 빨리 가야 해. 하지만 민수는 계속 울며 보챕니다. 싫어. 꼬마 선장 찾을 거야. 강풍이 더욱 거세집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모래가 날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수가 갑자기 인형을 찾으러 해변가로 뛰어갑니다. 민수야, 안 돼. 김준호가 소리치며 동생을 쫓아갑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민수야. 김준호가 필사적으로 동생을 찾아 헤맵니다. 부모님도 합세해 민수를 찾지만 거센 바람과 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변가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태풍이 지나가고 해변가는 다시 평온을 찾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있니?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총동원되어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김준호는 하루 종일 해변가를 뒤지며 동생을 찾습니다. 제발, 민수야, 어디 있니? 형이 잘못했어. 제발 나타나줘. 3일 후, 수색 작업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민수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일주일 후, 김성우 회장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민수를 잃은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준호야, 민수를 꼭 찾아줘. 살아있을 거야. 아버지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도 충격으로 병석에 눕습니다. 김준호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회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머니, 제가 꼭 민수를 찾을게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도 지킬게요. 5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 전 그녀는 김준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준호야, 민수는 살아있을 거야. 엄마는 느껴져. 꼭 찾아줘. 현재로 돌아온 김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1988년 여름 해운대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너를 찾은 것 같구나.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정기호입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99.9% 일치합니다. 박지민은 회장님의 친동생이 맞습니다.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였구나.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박지민을 회장실로 부릅니다. 박지민은 평소와 같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들어섰다가 회장의 붉은 눈을 보고 놀랍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이걸 먼저 봐주게. 박지민이 봉투를 열자 DNA 검사 결과서가 나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자네는 내 동생이야. 35년 전 잃어버린 내 동생 김민수야. 박지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봅니다. 그럴 리가. 저는 박지민입니다. 고아원에서 김준호는 낡은 가족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봐. 5살 때 내 모습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고. 박지민은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듭니다. 1988년 8월 15일 해운대에서 태풍이 왔을 때 내가 사라졌어. 파도에 휩쓸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지민의 머릿속에서 파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거친 파도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차가운 물. 아, 파도, 무서워. 박지민이 고개를 감싸줍니다. 민수야,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김준호가 다가가 박지민을 안습니다. 그 순간 박지민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민수야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형아. 박지민의 입에서 낯선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김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나야. 내 형이야. 35년 만에 만났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의 세월,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며칠 후, 김준호는 정기호와 함께 해밀의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서자 김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곳에서 동생이 35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원장 박선미입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양해운 김준호입니다. 박지민, 아니 김민수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지민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입니다. 그가 제 동생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원장실로 안내된 김준호는 낡은 서류처를 받아봅니다. 1988년 8월 20일자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5살 정도의 남자아이. 해운대 인근 도로에서 발견. 의식 불명 상태. 머리 부상. 진원 미상. 원장이 설명합니다. 지민이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 발견됐어요. 심한 탈수 증세와 머리 부상이 있었죠. 의식을 찾은 후에도 기억을 전혀 못했어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정기호가 묻습니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였다고 들었어요. 이름은? 잠깐만요. 원장이 서류를 뒤적입니다. 최진수 씨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던 중이었대요. 김준호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35년이나 지났으니. 하지만 경찰 기록에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죠. 고아원을 나온 김준호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진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박지민과 함께 심리치료사를 만나기로 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 최면치료 전문의 이수연 박사가 박지민을 맞이합니다. 기억을 되찾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박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김민수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최면이 시작되고 박지민은 서서히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5살의 민수야. 지금 어디에 있니? 바닷가에요. 파도가 무서워요. 누구와 함께 있니? 형아, 준호 형아랑. 엄마, 아빠도요. 김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니? 바람이 세게 불어요. 인형이, 꼬마 선장이 날아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박지민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집니다. 물이 저를 덮쳐요. 형아, 민수야, 진정해.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 어두워요. 춥고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박지민이 고통스러워하자 의사가 최면을 중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 사설 탐정이 최진수를 찾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는 현재 포항에서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박지민은 포항으로 향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만난 최진수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35년 전 일을 기억하실까요? 태풍이 지나간 후 아이를 구하셨다고. 최진수의 눈이 커집니다. 아, 그때 그 아이. 물론 기억하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수는 예시를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해운대 근처 국도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죠. 처음엔 죽은 줄 알았어요. 박지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특히 머리 부상이 심했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신기하게도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더라고요. 뭘 쥐고 있었나요? 김준호가 묻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인형이었어요. 선장 모자를 쓴. 아, 맞다. 최진수가 갑자기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뒤집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낡고 바랜 플라스틱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장 모자를 쓴 작은 인형. 박지민이 그것을 보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꼬마 선장. 그의 손이 떨리며 인형을 집어듭니다.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기억이 쏟아집니다. 형아가 사준 거예요. 배를 좋아한다고. 나중에 형아랑 배 타고 세계 여행하자고. 김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맞아. 내가 사준 거야. 내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최진수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아동 신고와 매치되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왜요? 우리 가족은 분명 신고했는데. 김준호가 의아해합니다. 그게 태풍 피해가 워낙 심해서 행정이 마비됐었어요. 게다가 아이가 발견된 곳이 해운대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 정기호가 끼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고아원으로 가게 된 겁니까? 경찰이 그렇게 처리했죠. 아이가 기억을 못 찾으니까. 저도 계속 돌볼 형편이 안 돼서 박지민이 인형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립니다.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다 어딘가에 걸렸고 기어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질투와 음모.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동양해운 그룹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김준호는 박지민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려 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 김준호의 사촌동생인 김민재 상무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형, 정말 미친 짓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놈을 동생이라고? 김준호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다. 99.9% 일치야. 그런 건 조작할 수 있어. 형도 알잖아. 회사 지분 때문에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민재야, 너무 심한 말 아니냐. 김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35년 동안 이 회사를 지킨 건 우리 가족이야. 형이 동생 찾는다고 정신없을 때도 난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이제 와서 동생이 나타났다고 모든 걸 그놈한테 넘길 거야.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한 대가는? 김준호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너희 아버지도 내 작은 아버지고 이 회사 지분 15%를 갖고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한데? 김민재가 비웃습니다. 형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박지민이란 놈 이미 조사해봤어. 고아원 출신의 가족도 없고 완벽한 사기꾼 조건이지. 닥쳐. 넌 내 동생을 모욕하고 있어. 동생, 35년간 죽은 사람 찾는다고 회사도 가족도 뒷전이었던 형이 이제 와서 동생 타령이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지민이 들어옵니다. 그는 방금 전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면. 김민재가 박지민을 노려봅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사라져. 얼마면 되겠어? 10억, 20억. 민재 상무님,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회사, 가족. 35년간 없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김준호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민재, 너 지금 선을 넘고 있어. 회의가 시작되고 김준호는 박지민의 신원을 공식 발표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DNA 검사 결과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박지민은 제 동생 김민수가 맞습니다. 김민재가 즉시 반대합니다. 임원 여러분,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뭐가 신중해야 한다는 거냐? 김준호가 묻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건. 다른 임원이 끼어듭니다. 김 상무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박지민 씨의 경영 능력을 검증해봐야. 박지민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김민수인 건 사실이지만 회사 경영은 다른 문제니까요. 김준호가 동생을 바라봅니다. 민수야, 너는 내 동생이고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야. 형, 아니 회장님, 저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회의는 결국 박지민에게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주기로 결정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비서를 부릅니다. 박지민의 모든 것을 파헤쳐 학력, 경력, 심지어 고아원 시절까지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DNA 검사 결과는? 김민재가 책상을 칩니다.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저 놈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전에 막는 거야. 한편 박지민은 회장실에서 김준호와 대화를 나눕니다. 형, 김민재 상무님 말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경 쓰지 마. 민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내가 돌아온 걸 축하해야 하는데. 하지만 저도 증명하고 싶어요. 단순히 형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김준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입사 후 보여준 내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날 밤, 김민재는 비밀리에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박지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요. 무슨 방법을 원하십니까? 그 놈의 과거를 캐서 스캔들을 만들어요. 고아원 시절 절도나 폭력 같은 거라도. 만약 깨끗하다면? 김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그럼 만들면 되죠. 목격자도 증거도. 며칠 후 갑자기 언론에 박지민에 대한 의혹 기사가 쏟아집니다. 동양해운 새로운 후계자의 어두운 과거. 고아원 시절 문제아였던 박지민. DNA 검사 결과 조작 의혹. 김준호는 분노합니다. 이건 명백한 음해야. 누가 이런 걸. 정기호가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김민재 상무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민재가. 설마 얘가 이렇게까지. 박지민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형,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조작된 증인들이 나타나고 고아원 기록이 변조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사회에서는 박지민의 후계자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박지민 씨의 승계가 어렵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민재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형,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여. 회사를 위해서라도. 그때 박지민이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 시절부터 받은 모든 상장과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서류를 검토한 이사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박지민의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지민이 USB를 꺼냅니다. 김민재 상무님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저를 음해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USB에는 김민재와 기자들의 대화 녹음, 금전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조작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상무님이 조작을 지시하셨죠. 박지민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정기호가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저희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김민재 상무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집니다. 김준호가 일어섭니다. 민재,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냐? 김민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결국 김민재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됩니다. 김민재가 해임된 지 일주일 후 박지민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형제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었어. 김준호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네, 형. 근데 아직도 민수라고 불리는 게 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35년이나 박지민으로 살았으니까. 그때 정기호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급하게? 최진수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동행하셨는데요. 응접실로 가보니 최진수 옆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35년 전 그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병호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날 아이를 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날 제가 해운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파도에 떠밀려온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박지민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저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네, 접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요? 김준호가 다그칩니다. 아이의 옷에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평생 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훔치신 겁니까? 남의 아이를? 김준호가 격앙됩니다. 최진수가 아버지를 대신해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지만 전 반대했습니다. 분명 찾는 가족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노인이 계속합니다. 아들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죠. 하지만 이름표는 제가 떼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민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얼마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족의 35년을 앗아간 죄를 김준호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노인을 바라봅니다. 아저씨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평생 민수를 그리워하다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박지민이 노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민수야. 김준호가 동생을 바라봅니다. 형, 어쩌면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가족과 헤어지게 됐지만 살 수 있었잖아요. 최병호,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걸 35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아이의 옷에서 떼어낸 이름표입니다. 봉투 안에는 김민수라고 적힌 작은 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지민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게 제 이름이었군요. 김준호가 동생의 어깨를 감쌉니다. 그래, 넌 김민수야. 내 동생이야. 노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가 잠깐 의식을 찾았었습니다. 그때 계속 형아라고 불렀어요. 박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흡니다. 35년 만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양해운 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준호와 박지민, 아니 김민수가 나란히 단상에 섭니다. 오늘 저는 35년 만에 동생을 찾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DNA 검사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김민수 씨, 기억을 되찾으셨습니까? 박지민, 이제는 김민수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찾았다는 게 기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준호가 대답합니다. 민수는 동양해운의 정식 이사로 선임될 것이며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형제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를 찾았습니다. 35년 만에요. 김민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형제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서 울었습니다. 3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저녁, 김준호의 집에서 형제는 소박한 저녁을 함께합니다. 형, 그런데 전 여전히 생선은 못 먹어요. 김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넌 어릴 때부터 그랬어. 특히 고등어는 절대 안 먹었지.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형이랑 낚시 갔다가 고등어한테 손가락 물린 적이 있었죠? 김준호가 놀랍니다.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조금씩 기억나요. 형이 달래주던 것도, 아이스크림 사주던 것도. 형제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긴. 넌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민수야,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1년 후 동양해운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김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사에 적응했고 부사장으로서 김준호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양해운은 새로운 50년을 시작합니다. 김준호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단상으로 김민수가 올라옵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김민수 희망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35년 동안 저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 고통을 함께했죠. 이제 그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형제는 회사 옥상에 올라갑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김준호가 말합니다. 형 덕분이에요.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 김민수가 형의 손을 잡습니다. 형, 이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뤄가요. 동양해운을 세계 최고의 해운회사로 만들어요. 그래, 함께하자.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 저 멀리 부산항에는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양해운의 새로운 컨테이너선 민수호도 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동생의 이름을 딴 배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부산의 야경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35년의 이별과 아픔을 딛고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민수야, 네. 형,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도요. 형,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35년 전 그날의 거센 바람과는 달리 오늘의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형제를 갈라놓았던 운명이
이제는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항해를 알리는 소리처럼 김준호와 김민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3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그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